오늘은 오브젝트 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hift 우클릭해서 실린더를 꺼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축이 수직 수평이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근데 오브젝트를 회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동 툴을 눌러 보시면 지금 회전된 방향과 이 축과 다르죠.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기울어진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축을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동 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 월드로 되어 있는 걸 오브젝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이 오브젝트는 자신의 세상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축을 쓰고 싶을 때 오브젝트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와 월드를 그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바꾸셔도 되고 W를 누른 상태로 좌클릭을 하시면 월드와 오브젝트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편하게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눌렀을 때 나오는 컴포넌트라고 하나 더 있죠. 컴포넌트는 이 컴포넌트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볼게요. 면을 3개를 선택했을 때 지금은 오브젝트 축을 쓰고 있으니까 이 오브젝트에 회전된 이 방향 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움직여 보시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바라보고 있는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나 월드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컴포넌트로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각각의 컴포넌트가 바라보고 있는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모델링 하다 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컴포넌트 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케일에서도 유용해요. 이럴 경우 오브젝트 축을 쓰고 하고 이렇게 스케일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 선택한, 다중 선택한 중심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각각 선택한 애들의 중심으로 줄어들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스케일에서도 컴포넌트 축을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선택한 애들의 그 각각의 중심으로 스케일을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월드랑 오브젝트랑 컴포넌트 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페어런트 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리셋 하시고요. 이동 툴. 자, 여기도 리셋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린더로 이렇게 실린더를 하나 꺼내서 위에 올리고 큐브를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이퍼그래프 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지금은 동등한 관계인데 자식을 선택하고 부모 선택한 다음에 P 누르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를 선택하고 회전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자, 이동 툴로 해볼게요. 자, 자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월드 축이니까 세상 축을 쓰고 있죠. 그리고 얘를 한번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틀어져 있죠. 이럴 경우 이게 월드 축이고 조금 더 월드 축하고 구분 가게 하기 위해서 회전을 조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틀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월드고 W 누르고 오브젝트로 바꾸면 자신의 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부모 축을 쓰고 싶을 때 쓰시는 게 페어런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의 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페어런트가 되어 있을 경우는 이제 세 가지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월드 축, 오브젝트 축, 그 다음에 페어런트 축.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이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원하는 축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동 툴에서도 해당하는 거고 회전 툴에서도 해당하는 거고 스케일 툴에도 해당하는 거니까 잘 활용하셔서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고 UV를 피신 다음에 텍스처까지 끝났는데 모델링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죠. 확인하다 보니까 와이어가 조금 이상해서 와이어를 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알고 계시면 아주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여기 확인하다 보니까 버텍스가 잘못됐네. 그래서 버텍스 모드에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텍스처가 망가지죠. 이미 텍스처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UV 에디터에 가보시면
지금 UV도 잘못되어 있고 모델링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모델링은 수정이 되지만 UV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UV 모드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두 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동 툴 옵션을 열어보시면 여기 프리저브 UV라는 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키시고 움직여 주시면 텍스처가 밀리지 않습니다. 왜? UV까지 같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주 상당히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처 끝난 상태에서 모델링 수정하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이 텍스처까지 끝난 상태에서 와이어 수정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을 프리저브 UV라는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파일을 임포트 했을 때 오브젝트 이름이 길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만들고 스피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씬 안에 pCube1과 pSphere1이 있겠죠? 이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미티브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운 씬에서 또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장한 프리미티브 파일을 임포트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이름 앞쪽에 파일명이 붙으면서 오브젝트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파일을 다른 파일에서 또 임포트를 한다면 이 파일의 파일명이 이 앞에 더 붙으면서 점점 오브젝트 이름이 계속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되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파일을 임포트 했을 때 오브젝트의 이름이 길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포트한 오브젝트를 지우고 임포트 옵션 박스를 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네임스페이스 옵션에 유즈 네임스페이스 체크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올 노드를 크래시 노드로 바꾸고 파일 네임을 디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원하는 문자를 넣겠습니다. 저는 i를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 임포트 하시고 프리미티브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충돌하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애들만 앞쪽에 i라는 제가 지정한 문자열이 붙고 충돌하지 않는 오브젝트의 이름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길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마야에서 씬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변경. 그래서 마야 기본적으로는 지금 24fps로 돼 있죠. 그래서 프리퍼런스를 열어보시면 타임 슬라이더 가보시면 24fps로 돼 있고요. 세팅에 가보시면 이렇게 센티미터로 돼 있습니다. 기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내가 나는 이제 계속 미터로 작업을 하고 30프레임, 30fps로 작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미터로 이렇게 바꾸시고 타임 슬라이더 가서 30프레임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세팅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세이브 프리퍼런스까지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제 마야를 끕니다. 그래서 세이브 해볼게요. 그래서 테스트 이렇게 해갖고 세이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야를 끄고 새로운 씬을 이제 열면 조금 전에 제가 세팅한 그 옵션으로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황당했어요. 원래 프리퍼런스라는 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열면 그 세팅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옵션들은 다 그 프리퍼런스의 세팅을 이렇게 껐다 키면은 따라갑니다. 근데 저 두 옵션만큼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그죠? 24프레임으로 돼 있고 컨트롤 K 해보시면은 저 옵션 아직 로딩 중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세팅 프리퍼런스 가보시면은 분명히 아까 내가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타임 슬라이더 가셔서 30프레임으로 바꾸고 세팅에 가서
분명히 미터로 바꿨는데 껐다 켰는데 불구하고 이게 저장이 뭐지? 이게 저장이 프리퍼런스가 저장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 현재 씬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씬이 열렸을 때는 저 프리퍼런스의 저 옵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파일에 있는 뉴 씬에 있는 이 옵션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센치로 24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씬에서 껐다 켰을 때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프리퍼런스에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 뉴 씬에 있는 이 옵션을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새로운 씬 열 때마다 마야가 키면 이제 새로운 씬 열리잖아요. 그럴 때 이 옵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꾸셔야지, 그죠?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30프레임하고 이렇게 미터로 바꿔야지 이제 적용하겠죠. 그럼 이것도 세이브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야를 껐다 켜거나 새로운 씬을 열면은,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30프레임으로 돼 있고 미터로 돼 있겠죠. 컨트롤 K 눌러서 세팅에 가보시면 이렇게 미터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는 30프레임으로 돼 있고. 그래서 다른 옵션만큼은 다 유지가 되는데 새로운 씬에서 요 단위랑 FPS는 뉴 씬에서 바꿔야 된다는 거. 예, 저도 이거 처음에 몰라서 계속 매번 할 때마다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바꿨던 그런 기억이 나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파일의 뉴 씬 옵션은 아마 거의 열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뉴 씬 누르지, 여기 옵션 보고 내가 공부할 게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마야에서 씬 세팅은 여기서 바꾸셔야 된다는 거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마야를 쓰다 보면 유용한 스크립트를 받아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원하는 스크립트에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쉘프에 올려놓고 쓰는 방법 두 가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지인분이 만들어 주신 스크립트인데요. 페이스 모드와 오브젝트 모드를 토글할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카피를 합니다. 복사. 그런 다음 세팅 프리퍼런스에 오셔서 핫키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스텀 스크립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유저가 만든 스크립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 만드실 때는 런타임 커맨드 에디터를 클릭하시고 뉴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멜인지 파이썬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지금 스크립트는 이제 파이썬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페이스 오브젝트 토글. 네, 이렇게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시고 카테고리는 커스텀 스크립트, 그 다음에 서브 카테고리는 유저로 적어주시면 이쪽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이브 런타임 커맨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OK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렇게 방금 만든 스크립트가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고 이제 핫키 부분에다가 원하는 단축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니까 F11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뭐 기존에 돼 있다고 그렇겠죠. 그래서 덮어 씌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되는지 안 되는지. Shift 우클릭해서 큐브 하나 선택을 하시고 자, 해서 F11 누르면 페이스 모드에서 한 번 더 F11 누르면 원래 오브젝트 모드로 이렇게 같은 키로 토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스크립트를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만약에 단축키까지 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가끔 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쉘프에 올려놓고 쓰시면 됩니다. 쉘프에 올려놓고 쓰시는 방법은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눌러서 이제 멜인지 파이썬인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 클릭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쉘프에. 보통은 이제 커스텀 쉘프에다가 올려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쉘프 탭의 아이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해놓으면은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에딧 눌러주시고 첫 번째 탭에 가시면 여기 아이콘 라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페이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제 닫아주시고 이걸로 이렇게 바꿨다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쓰는 방법과 쉘프에 올려놓고 쓰는 방법 두 가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V-Ray 리플렉션 익스클루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사하는 오브젝트의 경우 주변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반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처럼 바닥을 보시면 공도 반사를 하고 있고 이 반사판도 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사판은 이 공 때문에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바닥에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반사가 안 됐으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바닥에서 손님을 골라받을 수 있어요. 공은 리플렉션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이 반사판의 리플렉션은 제외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반사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씬에 키라이트 하나 만들고 필라이트로 돔라이트 하나 만들고 GI 켜졌거든요. 그리고 이 반사판 이렇게 만들어서 V-Ray 재질을 라이트 머티리얼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약간 세기를 밝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반사판이 카메라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를 꺼줍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다 꺼져요. 그리고 오직 뭐에서만 반사에서만 표현이 되게끔, 그래서 그림자도 안 만들고 그림자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렌더를 거시면 이렇게 반사판 역할로 렌더에는 안 나오고 반사에서만 표현이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도 반사가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외시키는 기능입니다. 플랜을 선택을 해주시고 V-Ray 지오메트리 가서 V-Ray 오브젝트 프로퍼티에서 싱글로 이렇게 노드를 하나 달아주시면 이렇게 V-Ray 오브젝트 프로퍼티라고 생기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익스클루드 리스트에 Use Reflection Exclude List라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 요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면 릴레이션십 에디터가 떠요. 그래서 제외할 리스트 노드가 생기고 거기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빼고 싶은 이 반사판만 이렇게 빼주시면 리스트에 자동으로 이렇게 클릭한 애만 들어가게 되고 얘만 반사해서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반사해서 나오고 있죠? 한번 껐다가 키시면 네, 이런 식으로 플랜에서 이 손님은 안 받는 거죠. 반사판 손님은 안 받고 공만 이렇게 리플렉션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에는 반사판이 반사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판을 만들었을 경우 이제 오브젝트에만 반사가 되고 바닥에는 반사를 시키고 싶지 않을 때 바닥에 익스클루드 리스트, 리플렉션 익스클루드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 원치 않는 반사판들을 다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한 오브젝트만 반사되는 렌더링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어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 면이 겹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페이스 모드에서 면을 잡고 움직여 보시면 이런 경우죠. 같은 자리에 면이 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텍스 모드에서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고 에딧 메쉬에 가서 머지로 합쳐줍니다. 페이스 선택하고 움직여 보시면 이제 합쳐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지금은 점만 합쳐진 상태고 면은 아직 두 개인 상태입니다. 딜리트로 지워볼게요. 한 번 지웠는데 면이 또 있죠? 이렇게 두 번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점만 합쳐지고 면이 안 합쳐진 상태예요. 메쉬에 클린업을 여셔서 기본으로는 이게 꺼져 있을 거거든요. 보시면은 모든 엣지를 공유하고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 라미나 페이시스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클린업을 해주시면 면을 지워보시면 면이 한 개죠. 이렇게 실수로 모델링 하다 면이 겹쳐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